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저는 올해로 74세가 된 한의사 홍도연입니다. 45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내과와 한방통합진료를 맡아왔고 지금은 건강상담 중심의 한방클리닉을 운영하며 매일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엌 찬장 한쪽에 식초 한 병쯤은 있으시죠? 그런데 그 식초 어떤 건가요?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맑고 투명한 증류식초는 아니신가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그 증류식초는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식초로 산성도가 강하고 건강을 위해 마시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45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해 오면서 이 점을 꼭 짚어드렸습니다. 건강을 위한 식초, 그건 바로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식초, 현미식초, 감식초처럼 과일이나 곡물을 자연 발효시켜 만든 식초죠. 이런 천연 발효 식초에는 아세트산 외에도 구연산, 말산, 각종 유기산과 미네랄이 자연 그대로 살아있어서 몸에 훨씬 부드럽고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제품 라벨을 보세요. 원재료 주정이라고만 써 있다면 그건 증류식초입니다. 반면 사과 100% 발효, 현미 100% 같이 식물성 원료가 표기된 식초가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색깔도 중요합니다. 천연 발효 식초는 살짝 탁하고 자연스러운 갈색빛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처음 식초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냥 식초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 작은 차이가 우리 몸에선 큰 건강의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식초 활용법은 모두 천연 발효 식초를 기준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다면 유기농 인증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몸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식초 한 숟가락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요리에 쓰던 식초, 그 속에 이렇게 다양한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아마 대부분은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이 천연 식초 하나로 혈당, 혈압, 수면, 피로 문제까지 조절해 나가신 분들을 수없이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수천 가지 한약재를 다뤄온 제가 설마 식초가 사람 몸을 바꿀까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잊을 수 없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몇 해 전 76세의 김말순 어르신이 진료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오셨어요. 늘처럼 혈압과 혈당 걱정으로 표정이 어두우실 줄 알았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식초 한 숟가락이 제 인생을 살렸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식전에 물에 식초를 타 마시기 시작하고 나서 몸이 가볍고 눈이 덜 흐리며 무기력함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그간의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뇨 수치 때문에 아침마다 손끝을 찌르며 마음 졸이던 분들, 식후에 눕지 않으면 견딜 수 없던 분들, 잠들기 힘들어 고생하던 분들까지 하루 한 숟가락의 식초가 그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비싼 보약도 아니고 특별한 건강식품도 아닌 부엌 구석에 있던 그 식초 하나가 건강을 되찾는 열쇠가 되었다니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식초의 건강 효능을 제 경험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나눠 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혈당 수치에 마음 졸이시나요? 손끝을 콕 찌르며 오늘은 괜찮을까? 한숨부터 나오시진 않으세요? 그 마음 제가 정말 잘 압니다. 사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몸은 점점 둔해지고 약은 늘어나는데 수치는 오히려 오락가락하고, 그런데 식초는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수많은 환자분들께 권해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죠.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는 제2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식사 2분 전 사과 식초 2스푼을 물에 타 마신 그룹이 그냥 식사한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무려 25에서 30%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실험 참가자 모두 실제 당뇨 환자였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성분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도 높여줍니다. 저희 진료실에 꾸준히 오시는 79세 김용의 어르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김 어르신은 당뇨 진단을 받은 지 18년째였고 공복 혈당이 항상 160 전후를 맴돌고 있었어요. 식사만 하고 나면 머리가 무겁고 눈이 침침해져 낮잠을 자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고 하셨죠. 약도 복용 중이셨지만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권해드렸습니다. 아침 식사 1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드셔보세요. 처음에는 식초가 그리 좋은 건가요? 하시며 의아해 하셨지만 그래도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후로 3주가 지나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을 때 김 어르신의 얼굴빛이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요즘은 식사 후에도 덜 피곤해요. 눈도 좀 맑아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혈당이 125까지 떨어졌어요. 그 말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수치로 증명된 변화였으니까요. 그 뒤로 김 어르신은 식초를 꼭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당뇨 약도 주치의와 상의해 용량을 조금씩 줄여가고 계시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혈당 걱정으로 하루 시작이 두려우신 분들 계시지요? 그렇다면 꼭 실천해 보세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식사하기 10분에서 2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또는 현미 식초 한 큰술을 희석해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식사 직후 드셔야 하고요. 절대로 식초 원액으로 드시지 마세요. 식초는 산성이기 때문에 치아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당뇨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함께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 효과는 정말 큽니다. 단지 혈당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가벼워지고 에너지 흐름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오랜 시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선생님 혈압은 어떻게 해야 내려가요? 입니다. 특히 아침마다 혈압계를 먼저 확인하고 숨을 고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오늘은 또 얼마나 올랐을까? 숫자 하나에 하루 기분이 흔들리는 걸 저는 너무 잘 압니다. 82세 박정임 어르신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셨어요. 30년 가까이 교직에 계셨던 분인데 퇴직 후 혈압이 점점 오르기 시작해서 약을 2가지나 복용 중이셨습니다. 매일 160 전후로 유지되던 혈압은 아침이면 더 뛰었고 가끔은 175까지 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날도 많았죠. 그분이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겁이 나요. 약을 먹어도 불안해요. 제가 식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처음엔 그게 혈압에 무슨 효과가 있나요? 하며 웃으셨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하루 3번 식초물 복용법을 시작하셨어요. 식사 1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타서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드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쯤 지나 박 어르신은 환하게 웃으며 다시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아침 혈압이 145 아래로 내려갔어요. 무엇보다 머리가 안 무거워요. 산책도 편하게 나가요.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죠. 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은 혈관을 넓혀주는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줍니다. 딱딱하게 굳은 혈관을 다시 말랑하게 만들어주면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또한 식초는 몸 안의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서 고혈압의 또 다른 원인인 염분 과다를 조절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혈압 걱정으로 약을 드시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계신다면 식초 습관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3번 식사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또는 현미 식초 한 큰술, 꿀을 조금 넣어도 좋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은 식사와 함께 드세요. 중요한 건 절대 현재 복용 중인 혈압약을 임의로 줄이지 마시고 변화가 생기면 꼭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50년간 수많은 고혈압 환자분들을 보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작은 습관이 약보다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바로 식초 한 숟가락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건 잊지 마세요.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피곤한 게 간 때문일까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여쭤봅니다. 식사 후에 쉽게 졸리시고 눈이 자주 충혈되시나요? 이건 간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어요. 간은 몸속 화학 공장입니다. 하루에도 500가지 넘는 일을 24시간 쉬지 않고 하죠. 지방을 분해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해로운 독소까지 제거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약도 많이 먹고 인스턴트 음식도 흔하고 환경 오염도 심한 시대에는 간이 정말 지쳐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은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 식초 한 숟가락이 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의대 연구에 따르면 자연 발효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항산화 성분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독소 제거 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진료실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재근님 65세 남성이셨어요. 과거에 공사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셨고 퇴직 후엔 자영업을 하며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반복되셨죠. 정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 선생님, 간 수치가 계속 올라가요. 피곤해서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하고 걱정이 많으셨어요. 제가 권한 건 간단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희석해서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3개월 후 놀랍게도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지방간도 경증으로 완화됐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하루가 덜 무겁습니다. 예전보다 눈이 더 또렷해요. 이처럼 식초 한 숟가락이 지방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연구와 임상 결과 그리고 수십 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간 수치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이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정보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이 작은 버튼 하나가 여러분 건강의 방향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놓치면 아쉬운 건강 정보들 꾸준히 이어갈 테니까요. 간에 좋은 식초의 성분은 단순히 해독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연산과 말산은 간에 쌓인 지방을 녹이고 아세트산은 간세포의 재생을 도우며 항산화 작용으로 간 염증을 줄입니다. 간 건강을 위해 식초를 드시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 사과 식초 한 큰술을 희석, 레몬즙 몇 방울을 더하면 간 기능 회복과 비타민C 보충에도 좋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은 식사 직후에 드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간은 조용히 일하는 장기라 문제가 생겨도 바로 증상을 느끼기 어렵지만 식초 같은 작은 습관이 간을 꾸준히 도와줄 수 있다는 건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의사로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따라 가장 자주 듣는 증상 중 하나가 소변을 너무 자주 봐요 혹은 밤에 2-3번씩 깨요라는 말입니다. 사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부지런히 일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도 200리터가 넘는 피를 걸러내며 노폐물과 수분의 균형을 맞추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정수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소중한 신장도 점점 지쳐갑니다.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소변 줄기는 약해지고 색이 탁해지고 밤마다 자다가도 화장실을 찾게 되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런 증상들 혹시 여러분도 겪고 계신가요? 제 환자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70세의 최명자 님이셨죠. 세 자녀를 다 키워내시고 이제 본인을 위해 건강을 돌보겠다며 제 진료실을 찾으셨어요. 처음엔 다리 붓기가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개운하지 않고 소변을 볼 때 찌릿한 통증까지 있다고 하셨어요. 결과 아주 작은 신장 결석이 발견됐고 신장 기능도 조금씩 저하되고 있었죠. 그분께 저는 조심스럽게 식초를 활용한 건강 습관을 제안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희석해서 드시고 잠자기 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 잔을 더 마셔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쯤 지나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 결석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갔고
밤에 일어나는 횟수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선생님 오랜만에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라며 말씀하시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사실 식초 속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소변을 알칼리화해서 결석을 막아주고 노폐물을 부드럽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체내 수분 균형을 잡아주면서 신장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저는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그리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큰술을 희석해서 천천히 드셔보세요. 가능하면 자연 발효된 사과 식초나 감식초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하루에 1.5리터 이상 충분히 마셔주시고요. 특별한 약 없이 작은 습관 하나로 밤새 뒤척이지 않고 푹 잘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장도 매일매일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식초 한 숟가락이 그 시작이 되어줄 겁니다. 식후에 배가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꾸 나오고 속이 더부룩해서 눕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소화가 안 되어서 그래라며 위장약을 찾곤 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약을 점점 더 자주 더 오래 먹게 된다는 데 있어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소화 기능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효소도 예전만 못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장이 느려지면서 가스도 자주 차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 후에 배가 팽창되는 느낌 또는 속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께 식초는 정말 좋은 자연 요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는 위산 분비를 적절히 도와주는 유기산 성분이 풍부하고 소화를 돕는 좋은 균들이 들어있어 장내 환경까지도 개선해 줍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제가 진료하던 중 한 68세 여성 어르신이 찾아오셨어요. 성함은 김옥련님. 선생님, 밥만 먹으면 속이 꽉 막힌 것 같고 가스가 차서 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이 첫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특별한 위장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불편함은 계속됐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습니다. 식사 중간에 드시는 반찬 중 하나로 현미식초를 활용한 나물 무침을 곁들여 보세요. 또는 식전 10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타서 드셔보시고요. 그렇게 습관을 바꾸신 지 딱 2주. 김옥련 님이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엔 밥 먹고 나서 가스가 안 차요. 이게 얼마나 편한 일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적절히 자극해서 소화가 잘 되게 돕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또한 장 속 유익균을 늘려서 장이 더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위장 건강을 위해 이런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식사 1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큰술을 타서 천천히 마시세요. 또는 식사 중 나물 반찬이나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살짝 곁들여 보세요. 단,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식사와 함께 드시고 물에 더 많이 희석하셔야 위벽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지만 매일의 속 편안함으로 이어지는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어요. 위장이 편해지면 하루의 리듬도 바뀌게 됩니다. 식초 한 숟가락 여러분의 위장을 위한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아침 화장실 가는 일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나올 듯 말 듯. 속은 더부룩한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 진료실에서 매일 듣습니다. 사실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장이 제때 비워지지 않으면 기분도 울적해지고 식사도 꺼려지고 온몸이 무거워지게 되죠. 어르신들 중에는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면서도 시원함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을 드셔도 그때뿐이고 계속 먹다 보면 약 없이는 아예 화장실을 못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장은 습관의 장기입니다. 약에만 의존하기보다 장 자체의 운동성을 살려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에는 유기산과 식이섬유 성분이 들어있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사과 식초의 풍부한 팩틴은 변의 양을 늘리고 부드럽게 해주어 자연스러운 배변을 유도합니다. 몇 해 전 기억납니다.
당시에 74세였던 정재호 어르신께서 선생님, 저는 변비약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하시며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하루 한 알씩 변비약을 드시며 지내셨는데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복통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 꿀 한 작은술을 타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식사 때마다 채소 반찬엔 식초 드레싱을 곁들여 보세요. 정재호 어르신은 꾸준히 실천하셨고 3주 후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갑니다. 몸이 가벼워진 기분이 들어요. 이제는 약이 아니라 습관이 그분의 장을 지켜주는 도우미가 된 거죠. 식초는 장 속 미생물 환경을 바로잡고 자연스러운 배변을 도와줍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 빈속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과 꿀 한 작은술을 넣어 천천히 마셔보세요. 꿀은 식초의 신맛을 완화시켜줄 뿐 아니라 장내 좋은 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식사할 때 채소 무침이나 샐러드에 식초를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듯 느껴질 수 있지만 2주, 3주만 지나면 장이 스스로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장을 깨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몸이 가장 먼저 알아채게 됩니다. 변비로 하루를 고생하던 그 시간이 이제는 개운하고 가벼운 하루의 시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한 스푼의 식초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잠입니다. 예전에는 밤 11시에 누우면 아침까지 푹 잤는데 요즘은 새벽 3시, 4시만 되면 눈이 떠집니다. 깊게 자는 잠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선생님, 자다 말고 깨서 다시는 못 자요. 잠이 얕아져서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깨요. 이런 말씀 진료실에서 참 자주 듣습니다. 사실 잠은 몸의 회복 시간입니다. 깊은 잠을 자야 면역도 회복되고 낮에 쌓인 피로도 풀립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시간이 줄어들면 낮에도 기운이 없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죠. 잠 못 이루는 밤, TV를 켜고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식초 한 스푼이 작은 희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식초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미네랄,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 미네랄들은 몸을 이완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초는 혈당의 급격한 변화도 막아주는데요. 이것이 수면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혈당이 떨어지면 몸은 그 자체를 위기로 인식해 깨어나게 되거든요. 식초는 이런 급격한 혈당 변동을 막아주기 때문에 잠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79세 여성분 이옥분 여사님도 그러셨습니다. 수면제를 10년 넘게 드셨는데 의존이 점점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몸이 스스로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하나 실천해 보세요. 잠자기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 꿀 한 작은술을 타서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리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깊게 숨 쉬는 시간을 매일 10분만 가지라고요. 3주쯤 지나자 여사님이 오셨어요. 선생님, 약 안 먹어도 새벽까지 안 깨고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이제는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잠이라는 건 억지로 자려고 하면 더 안 오는 거 아시죠? 몸에 이제 잘 시간이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잠들기 30분 전에 드시는 따뜻한 식초 꿀물 한 컵이에요. 여기에 라벤더나 캐모마일 같은 허브티백으로 우린 물을 사용하시면 진정 효과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매일 같은 시간에 이 루틴을 반복해 주세요. 우리 몸은 반복되는 습관에 익숙해져야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밤이 평온한 숙면의 밤으로 바뀌기까지 그 첫걸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식초 한 숟가락, 그 따뜻한 물 한 잔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예전보다 살이 쉽게 찌고 빠지기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식사량을 줄이거나 산책만 해도 몸무게가 줄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없어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노화와 함께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고 근육량도 감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대로 두면 체중은 점점 늘고 혈압, 혈당, 관절까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가 체중 감량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포만감을 증가시킵니다. 식초를 섭취하면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이동하게 됩니다. 그만큼 배가 더 오래 부르고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식초 속 아세트산 성분이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효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에 쌓인 지방을 조금이라도 더 잘 연소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셋째, 식초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음식을 먹었을 때 생기는 혈당 급등과 지방 축적을 완화시켜 줍니다. 이 세 가지 작용이 함께 어우러지면 체중 관리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식초만 마신다고 살이 쭉쭉 빠지는 건 아닙니다. 식초는 체중 감량의 보조 도구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활동을 병행할 때 시너지가 나는 방식이죠.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15분에서 20분 전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2큰술을 타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식사량을 줄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 전에 활용하면 야식과 과식을 줄이는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식초를 활용하거나 식사 중 식초가 들어간 반찬을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3주, 6주, 석 달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배 둘레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식초는 체중 감량의 마법이 아니라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도구가 나이 들수록 무거워지는 몸에 가장 필요한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사 전에 작은 습관 하나를 더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가장 먼저 그 변화를 알려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울 속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엔 금방 가라앉던 붉은 기운이 며칠씩 남아있고 피부 탄력도 서서히 줄어들며 주름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죠. 또한 얼굴빛이 칙칙해지고 기미와 잡티도 하나둘 늘어납니다. 이는 단순히 겉으로만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변화와 깊이 연결된 현상입니다. 피부는 몸속 건강의 거울이라고도 하죠. 장 건강, 혈액순환, 해독 능력까지 모든 기능이 떨어지면 피부도 그만큼 지쳐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 식초는 안팎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 속에는 알파 하이드록시산 이라는 천연 유기산이 들어있어 피부의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초가 장 건강에 도움을 주어 피부 상태를 안에서부터 맑게 만들어 준다는 점입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염증이 줄고 피부 트러블도 완화되며 피부 본연의 광택이 살아납니다. 이런 식초의 작용은 비싼 화장품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효과를 냅니다.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1큰술을 타서 마시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채소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이렇게 습관화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맑아지고 빛이 돌아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뼈 건강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골다공증입니다. 특히 폐경을 겪은 여성분들에게는 뼈 밀도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뼈는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골절을 겪고 나서야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조금만 조심하면 골다공증을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식초가 도움이 됩니다. 첫째, 식초는 체내 산성도를 조절해 줍니다. 몸이 산성화되면 뼈에 저장된 칼슘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식초는 이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미네랄 성분은 음식에 포함된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칼슘이 있는 음식을 먹을 때 소량의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뼈로 흡수되는 칼슘의 양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셋째, 식초는 항염 작용도 있어 관절 주변 조직의 염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뼈와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하루 2번 이상 사과 식초 1큰술을 따뜻한 물에 타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꿀을 함께 섞어 드시면 부드럽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이 풍부한 멸치나 두부, 우유 등을 식초가 포함된 음식과 함께 섭취하시면 뼈 건강 관리에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뼈는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식초와 함께하는 작은 습관을 시작하신다면 앞으로의 삶은 훨씬 가볍고 자신감 있게 변해갈 수 있습니다. 요즘 따라 유난히 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피곤하고 밤새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절로 나오시죠. 이처럼 만성 피로는 단순히 피곤한 것을 넘어서 몸 전체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피로감은 노화로 인한 대사 저하, 순환 문제, 체내 독소의 축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식초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식초 속 아세트산은 몸의 에너지 생성 과정인 ATP 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죠. 즉,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게 하는 연료의 활용 효율을 높여주는 작용입니다. 또한 식초에는 구연산, 사과산, 말산 같은 유기산들이 함께 들어있어 피로의 원인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젖산은 근육에 쌓이게 되면 무거움과 뻐근함, 나른함을 유발하게 되는데 식초는 이 젖산의 축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식초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 속도를 개선해서 산소와 영양소가 몸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도록 돕죠. 이것만으로도 손발이 차거나 늘어지는 느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효과는 스트레스 호르몬 억제 작용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해서 몸이 긴장을 푸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피로 회복과 활력 증진에는 식초의 여러 작용이 복합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식사 10분 전에 따뜻한 물 1컵에 식초 1큰술을 타서 드셔보세요. 운동이나 활동 전에 드시면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는 데 도움이 되고, 오후에 기운이 빠질 때 1번 더 드시면 나른함을 막는 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초물에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즙 몇 방울을 함께 넣으시면 항산화 작용은 더 높아지고 몸의 해독 능력도 향상됩니다. 만약 평소 물을 잘 못 마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식초와 레몬즙을 넣은 물을 활력 음료로 삼아 하루 2-3컵씩 마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위가 약하신 분은 식사 직후에 드시거나 물 양을 충분히 늘려 희석해 주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오후 시간대 피로가 줄고 무기력했던 아침이 달라지는 것을 차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피로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식초 한 숟가락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눈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쉽게 지나치던 그 식초 한 숟가락 속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식초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간과 신장, 위장의 기능을 돕고 변비와 불면증을 완화합니다. 또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고 피부와 뼈 건강을 지키며 하루하루 피로를 덜어주는 데까지 다양한 작용을 해줍니다. 여기에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시면 면역력 강화, 해독 작용, 염증 완화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두 번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한 숟가락 물에 잘 희석해서 아침 식전, 잠들기 전 여러 시간대에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속이 약하신 분들은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적인 보약이나 값비싼 영양제가 아니어도 우리 몸은 좋은 습관 하나로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식초 한 숟가락에서 충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82세가 되어서도 이렇게 밝은 얼굴로 매일 여러분께 건강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 작은 습관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다는 말 대신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이야기 꾸준히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가족, 이웃에게도 이 영상 꼭 한번 권해보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노년이 더 건강하고 활기차도록 제가 곁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생활 속 건강 비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